홈필터 왜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곡의 종류는 공간 왜곡, 전기 왜곡이 있습니다. 공간 왜곡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왜곡으로서 이와 같이 잔향, 소음, 홈필터 왜곡, 공진, 에코, 음향, 초점이 있습니다. 전기 왜곡은 이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홈필터 왜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파수가 같은 두 음파가 같은 지점에 도달하면 두 음파의 위상차에 따라서 중첩된 음파가 커지거나 상쇄되는 간섭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의 스피커에서 음이 방사되면 이렇게 파가 깨끗하게 방사가 되지만은 두 개의 스피커에서 음이 방사되면은 이와 같이 간섭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음이 상쇄되고 이 부분은 음이 증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물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원이 하나만 있을 땐 파가 깨끗하지만은 두 개 음원이 있으면은 간섭 현상이 생겨서 음이 상쇄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간단히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의 둘레를 0도에서 90도, 180도, 360도 이렇게 회전할 때 Y축에 크기를 그리면 이와 같은 사인파가 됩니다. 그래서 원을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은 360도가 되고 이것을 1주기라고 합니다. 2분의 1주기는 180도, 4분의 1주기는 90도가 됩니다. 이것은 두 음파가 위상차가 없이 동시에 진행되는 파입니다. 이것을 동위상이라고 하고 두 음파를 더하면 2배 크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음파가 시작이 되고 180도 뒤에 이 음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역위상이라고 하고 두 음파를 더하면 음이 상쇄가 됩니다. 만약에 A1과 A2가 위상차가 없이 진행이 되면 두 음파의 합은 2가 됩니다. 2배가 되고 만약에 A1과 A2가 90도 위상차가 있으면 1.4배 데시벨로는 3데시벨 증가됩니다. 그리고 A1과 A2가 120도인 경우에는 합은 1이 되고 0dB가 됩니다. 만약에 두 음파가 A1과 A2가 180도 위상차가 있으면 합은 0이 됩니다. 실내에서는 직접음에 반사음이 더해진 음을 듣습니다. 스피커로부터 온 직접음, 바닥 먹고 오는 반사음이 있습니다. 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원으로부터 오는 직접음과 벽 맞고 오는 반사음이 있습니다. 이 두 음파가 더해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서 오는 직접음과 벽을 맞고 오는 반사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두 음파들이 더해지면 음파의 위상이 같은 주파수는 레벨이 증가되고 위상이 180도 차이가 있는 주파수는 상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직접음과 반사음이 더해지는데 시간차가 있어서 더해집니다. 그럴 때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두 음파의 간섭에 의해서 평탄한 주파수 특성이 불규칙한 특성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음이 상쇄되는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로그 그래프에 그린 것이고 선형 그래프에 그리면 이렇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모양이 마치 머리 빗 모양처럼 생겨서 홈필터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음과 반사음이 동위상인 주파수 0도인 경우이죠. 위상이 0도인 경우에는 6dB가 증가되고 120도인 경우에는 0dB, 180도인 주파수는 상쇄가 됩니다. 상쇄되는 주파수와 부스트되는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와 같습니다. F는 N 나누기 ET 또는 N 곱하기 C 음속 나누기 ET, T는 두 음파 간의 거리입니다. N이 1, 3, 5에서는 dB 생기고 2, 4, 6에서는 위상이 같아서 6dB 증가가 됩니다. 5ms 지연된 경우에 홈필터 왜곡 특성입니다. 공식에 첫 번째 딥 주파수를 구하려면 n이 1이 되고 2 곱하기
지연 시간이 5ms이니까 0.005 하면은 100Hz가 됩니다. 그리고 n이 3이면은 300Hz, n이 5면은 500Hz가 됩니다. 이 경우는 10ms 지연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딥 주파수 50Hz, 두 번째 150, 세 번째 250Hz가 됩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접음과 반사음의 시간차가 1ms인 경우에 첫 번째 딥 주파수는 첫 번째 딥 주파수이기 때문에 n이 1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1 나누기 2 곱하기 1ms 0.001 하면 500Hz가 됩니다. 또 직접음과 반사음의 경로차가 34cm인 경우에 첫 번째 딥 주파수는 이 공식에서 1 곱하기 340 음속이죠. 나누기 2 곱하기 34cm 0.34m입니다. 계산은 500Hz가 됩니다. 반사음의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크 딥 간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1ms인 경우에 피크 딥의 간격이 넓습니다. 5ms, 1ms, 10ms 지연 시간이 높아질수록 피크 간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컴퓨터 왜곡은 지연 시간이 10ms까지 현저하고 10ms 이상이 되면 에코가 됩니다. 자, 지연 시간이 없는 경우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사음의 지연 시간이 0.1ms인 음에 대한 경우입니다.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연 시간이 1ms인 경우입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ms인 경우입니다. 음에 대한 청각적 인상은 아주 다양하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약간 에코성으로 지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컴퓨터 왜곡은 반사음이 하나이고 직접음과 레벨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반사음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사음이 2개가 되면은 왜곡 특성이 이렇게 되고 반사음이 3개가 있으면은 왜곡 특성이 이렇게 변합니다. 또 반사음 레벨이 직접음과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사음이 직접음보다 마이너스 10dB 이하이면은 피크 딥이 깊지가 않습니다. 또 마이너스 20dB면은 거의 평탄한 특성이 됩니다. 또 실내에서 음악을 청취하면은 스피커로부터 직접음 외에 반사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콘서트 홀에서의 반사음들입니다. 따라서 콤필터 왜곡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컴퓨터 왜곡은 항상 지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은 3분의 1 옥타브 대역으로 스무싱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컴퓨터 왜곡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듣는 것은 3분의 1 옥타브로 스무싱하여 듣는 이런 특성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왜곡은 어느 공간에서 음악을 들어도 반드시 생기지만은 꼭 지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컴퓨터 왜곡이 우리 귀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컴퓨터 왜곡이 반드시 지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초기 반사음 레벨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이너스 3dB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컴퓨터 왜곡이 지각이 되지만은 마이너스 반사음 레벨이 직접음보다 마이너스 10dB 이하가 되면은 컴퓨터 왜곡은 생기지만은 지각이 되지 않습니다.